안녕하세요. 김종수입니다. 자,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졸업했고요. 그리고 1위부터 15년간 논술, 자소서, 그리고 면접 전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면접 자소서 수험서 베스트셀러 제가 썼고요. 14년간 연속 출간 중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 작년 시험을 보셨던 분이라면 제 책의 존재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런 책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많긴 하네요. 지금 적중률은 한 이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25개 로스쿨 전체 적중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리트를 보고 나시면 리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 그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로스쿨 입시 전형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 입시 전형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영어 성적과 학부 성적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 시험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과목은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언어의 추리논증, 그리고 논술, 면접, 자소서, 이렇게 지금 5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제가 법조인이 될 건데 왜 헌법을 안 배우고 민법을 안 배우고 이런 시험을 보느냐. 부정의한 것 같다. 불공정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시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입니다. 법도 수단이에요. 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해보자면 시험도 수단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이 수단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험은 법조인이 될 사람을 뽑는 시험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법은 로스쿨에 들어가서 배워야죠. 그러면 로스쿨 입시에서는 무엇을 원하느냐?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리트 시험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법학 적성 시험입니다. 자, 이 법학 적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시험을 설계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법조인이 하는 일은 뭐가 있냐면 일단 엄청난 서류를 읽죠. 서류를 읽고 거기서 쟁점이 되는 내용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는 나에게 불리한 내용도 있고 유리한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빠르게 스킵해가면서 요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 제가 봤던 그 다큐멘터리 중에 다큐멘터리 3일이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3일간 이렇게 무슨 뭐 고기 잡이면 3일간 따라다니면서 찍고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검찰청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9시에 여러분들 그 복사 용지 그 한 박스짜리 있잖아요. 이만한 거 500장 하나 들어있는 그 한 권짜리가 5권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게 보통 한 박스에서 두 박스씩 매일 배달됩니다. 하루 종일 그걸 읽었다고 쳐볼게요. 사건 언제 해결하죠? 그거 오전 중에 다 읽어야 됩니다. 엄청난 서류 더미에 치여서 사는 게 원래 법조인이에요. 그러니 빠르게 내용을 읽고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면 법조인으로서 업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이해 제시문이 요즘에 점점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페이크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 페이크 정보들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만 두두두두두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법조인의 기본 능력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읽었어요. 읽었는데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고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불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유리한 부분은 강화시켜야 되고 불리한 부분은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논리적으로 빨리빨리 생각해낼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 추리논증입니다. 그래서 사실과 논리를 내 머릿속에서 재구성해가지고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유리한 부분, 불리한 부분 구성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읽고 머릿속에서 구성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타인에게 내가 내 머릿속에서 그걸 안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뭔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글과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에서 요구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앞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뭐냐면 자소서입니다. 그래, 너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런데 그 능력을 갖고 이완용이 될 테냐 아니면 독립운동을 할 테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이완용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사무소 직원이 나라를 팔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완용이요 과거급제자입니다.
이완용이요. 37세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완용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일본은 글렀다. 너는 앞으로 친미파가 되어라. 어때요? 능력 있죠? 능력 있으면 뭐예요? 그 능력으로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자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을 어떤 방향으로 써먹고 싶으냐,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법조인으로서의 능력, 그리고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의 방향, 여기까지 물어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학생이라면 모두 다 해야 되는,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모르고서 최신 정보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영어 성적,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학을 다녔으면 학부 성적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추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로스쿨 시험은 정량 요소와 정성 요소가 합쳐져서 최종 합격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거든요. 자, 정량 요소는 지원 학교와 1차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리트 성적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25개 로스쿨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착각하는 거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리트 수석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서울대를 간다가 아니라 서울대부터 제주대까지 다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서울대를 가겠죠. 그러니까 서울대를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서울대부터 제주대까지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리트 성적이 낮다. 갈 수 있는 학교는 하나. 그것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문제는 뭐냐?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만약에 정량 요소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바로 합격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또 있다. 조금 이따가 제가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데이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올해 정량 요소 0.2배수가 불합격했습니다. 0.2배수요. 아마 리트 잘 보고 나서 마음을 내려놨을 겁니다. 이 성적이면 어딜 써도 다 붙어. 못 붙습니다. 그 다음 저희 학생 중에 정량 요소로 해가지고 모의 지원 집어넣어 봤을 때 3배수 나온 학생이 있었거든요. 최초합했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모의 지원 3배수가 최초합을 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점수가 높은 사람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리트 성적이 좋은데, 정량 요소가 좋은데 떨어진 사람이 되면 정말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고요. 극복한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 요소가 최종 합격을 결정하게 되는 요즘에 이런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모의 지원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정량 요소가 불리하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등수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내 등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불과 제가 여기 지금 1회 때부터 여기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15년째 강의 중인데 7, 8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들이 이 정량 요소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에 토익 성적이 990점이다. 토익 성적이 900점인 학생과 몇 점 차이가 나는지 학교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땠냐면 정말 놀라운 일인데 리트 90점을 맞은 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전 선생님 저 서울대 지원하겠습니다. 응? 이라고 했더니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가능하다는 뜻도 아니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 학교에다가 벽돌 한 장 얹어주는 거야. 네 저기 지원 그 지원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겠다면 말릴 수는 없지만 안 하는 것을 추천한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2년 하더니 그만두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빈틈이 나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사람이 불확실하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무모한 도전을 한 사람 중에 들어간 사람이 있기도 했어요. 지금 같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몇 등인지가 나오는데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점점 정량 요소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엔 예를 들자면 내가 만약에 서울대 로스쿨 지원했다. 그럼 서울대 로스쿨 정량 1등과 서울대 로스쿨 정량 꼴등의 점수 차이가 예를 들어서 리트 20점, 30점 차이였다면 요즘에는 10점, 15점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리트 점수에 내가 만약에 부족함이 있으면 학점이 더 좋다거나
아니면 영어 성적이 좀 더 좋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뭔가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정량 요소의 격차는 점점 더 미미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그것만 믿고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논술 면접 자소를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1차 합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시험은 7월이 끝이 아니라 11월이 끝입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1년 계획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점수죠.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정량평가, 정량 요소는 모든 것이 점수화돼서 나타납니다. 정성 요소는 점수화돼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올해의 결과고요. 최초합만 모아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초합밖에 안 나왔거든요. 여기서 1월, 2월이 지나가면요. 추가 합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추가 합격은 더 놀라울 겁니다. 보겠습니다. 올해 리트 성적 100등이 152점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보면 학생들이 충격받기 시작하거든요. 300등이 145점이에요. 자, 보시면 500등이 141점입니다. 여러분들 141점이라는 점수 맞는 게 진짜 어려운데 이게 500등이에요. 자, 서울대 정원 150명, 연대 고대 정원 120명씩입니다. 그거 합치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몇 명이냐면 150, 120, 120이니까 390명이죠. 벌써 400등이 넘어가는 점수입니다. 지금 연대 합격한 학생 136.1입니다. 엄청나게 극복한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성대 학생 136점입니다. 135점이 넘어가면 이제 리트 1000등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1000등입니다. 자, 서울에 있는 모든 로스쿨 정원을 다 합치면 몇 명이냐면 1000명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원래대로 치자면 서울에 있는 학교는 못 가야 정상인 겁니다. 리트로는 1000등이 넘어갔으니까요. 실제 저희 학생 결과입니다. 134점 중앙대, 그 다음에 131.9에서 한양대, 건대 동시 합격. 실제로 이 케이스들이 가능한데 여기 보시면 학점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대단한데 이런 정도의 점수는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성 요소의 반영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는 얘기죠. 이거보다 더 높은 점수에서 떨어진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보시면 지금 130점이 1500등입니다. 리트 성적만으로 놓고 봤을 때요. 자, 보시면 129.8에 올해 경희대 합격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자소서를 봐줬는데 제가 그랬어요. 진짜 자소서 하나는 정말 멋있게 나왔다. 정말 멋있게 나왔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잘 썼다라고 밖에 인정할 수 없는. 그랬더니 정말로 이 점수에서 경희대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127점이 이제 2000등입니다. 올해 123.7에서 인하대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인하대 정도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서열은 먼저 서울권, 그 다음에 지방권으로 넘어가잖아요. 인하대까지가 여러분들 얼마냐면 지금 그렇게 생각해보자면 1100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2000등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최초합입니다. 무서운 건 그거죠. 최초합입니다. 더 가보겠습니다. 올해 지금 127점 정도가 2000등인데요. 여기서 전남대, 경북대 합격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 117.3에서 경북대 합격생 나왔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심지어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17.4에 동아대 합격생 나왔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기혼자입니다. 경력이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중단됐던 직장인 출신이었다가 쉬고 있다가 공부를 해서 합격한 케이스.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15점이 넘어가면 4000등인데 보통 115점 정도는 되어야 로스쿨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밑에 점수대에서 합격한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심지어 최초합입니다. 추가 합격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성 요소에서 굉장히 많이 극복을 한 겁니다. 올해 111점 영남대, 111점 제주대, 108.9에서 제주대,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케이스 107.1에서 경북대, 충남대 동시 합격 나왔습니다. 최초합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더 극복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실제로 생각해보시면 리트 100점이면 7285등입니다. 로스쿨 정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00명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보자면 누군가는 끌어내려진 겁니다. 누군가는 뚫고 올라간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준비를 시작하시는 입장이라면 아마도 여러분들 7월까지 나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는 여행 가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은 7월이 끝이 아니라 11월이 끝입니다. 제가 다양한 합격수기 올려드릴 거니까요. 혹시 합격수기 더 읽어보고 싶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 찾아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QR코드로 연결하면 합격수기로 연결될 겁니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기 온라인 입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하고 싶다. 제가 일요일 밤 10시에 월 2회 로스쿨 입시 상담 온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 연결하시면 자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자기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쓴이의 의도에 따라서 논리 구조를 구성한 다음에 세부 논증을 구성하고 마지막으로 이걸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언어이에서 보는 제시문이죠. 이 제시문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이게 뭐냐면 언어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글쓴이의 의도와 논리 구조 구성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세부 논증을 구성하는가. 그걸 확인하는 게 추리 논증이죠. 그러면 반대로 하는 게 뭐냐면 논술과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선생님 글은 되게 잘 써요. 아닙니다. 제가 왜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학생들이 그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언어의 점수가 몇 점이니?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자기는 글은 잘 쓴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내가 요리가 있는데 그 요리를 맛을 보면 그 요리에 무슨 재료가 들어가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내가 요리는 잘한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김치찌개인지 참치찌개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하여튼 찌개 하나는 끝장나게 잘 끓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어떠냐면 이런 착각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글을 잘 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추리 논증으로 치면 방금 전에 김우진 선생님 설명 들으셨을 건데 오류를 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 제가 일기를 오래 썼거든요. 저 블로그 되게 오래 썼습니다. 예, 감정적인 글쓰기입니다. 두 번째, 선생님 제가 리포트 되게 잘 썼거든요. 정보성 글쓰기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논리적 글쓰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 있어요. 선생님 제가 글 진짜 잘 쓰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면 네가 한 200에서 300페이지짜리 책을 한 2권 정도 내본 적이 있느냐. 그럼 누가 그런 걸 해요? 그러면 글자 쓴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 시험에 전혀 안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린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일반화시켜서 글이라고 퉁을 치는 거죠. 아닙니다. 글자 쓰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말을 잘한다.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말을 끊기지 않고 유창하게 한다와 논리 완결적으로 말을 한다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논리 완결적인 글을 원하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논리적인 글쓰기를 잘하고 논리 완결적인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험이기 때문에 또 갖춰야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지금 표현해놨는데 시험 시간 내에 시험 형식대로 상대평가에서 우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 중에 정말 이 사람 음식 잘한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야, 너 식당에도 성공하겠다.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1, 2인분을 갖다가 맛있게 하는 것과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사람이 100명이 몰아닥쳤을 때 5분, 10분 안에 바로바로 요리를 내놓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맨날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원가율이 얼마인지 알아요? 이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요리를 하면 당연히 맛있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람이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일관된 맛을 내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시험은요.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불편한 환경에서 균질한 점수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논리적 글쓰기를 잘하고 논리 완결적인 생각을 많이 했더라도 그걸 네가 10분 안에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런 거였는데 식당에서는 밑준비를 미리 다 해놓더라고요.
맞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제가 논술 시험을 볼 건데요. 이런 거를 처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밀가루를 반죽부터 시작해서 내가 요리를 내놓는 것과 미리 준비할 건 다 해놓고 딱 손님이 오면 주문 받자마자 준비된 걸 다다다닥 조리만 해서 내놓는 걸 완전히 다른 일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험은 리트, 논술, 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리트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장과 논거, 그 관계를 논증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보는 것이고, 논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제 친구들이 저 글 잘 쓴다고 했어요. 네 친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는 여러분들 수준입니다. 로스쿨 시험은요, 로스쿨 교수님들이 채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봤을 때 얘는 진짜 괜찮은 애다, 여야 되는 거지, 여러분의 친구가 괜찮다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 저 요리 잘하거든요. 백종원 선생님이 인정해 주기 전까지는 어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이죠. 한정된 시간 안에 고득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밑준비를 해놓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 자리에 가서 반죽을 시작하는 사람은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15,000명입니다. 그 중에 단 2,000명만 합격한다는 사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시험이었는데요. 작년도 기출문제 학생들이 이거 쉽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저만 어렵다고 생각했나 봐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사례를 딛고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구사항이 4개가 3개가 여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례가 2가지가 나왔습니다. 뭐 복잡한 내용이니까 이것만 얘기해 드리자면, 이 문제에서 하라고 한 게 몇 가지였냐면 이렇게 많았거든요. 유사점 잡고, 차이점 잡고, 공통 논점 잡고, 관점 제시한 다음에 사례 1의 B 주장에 대해서 평가하고 사례 2의 C의 주장에 대해서 평가하라 그랬어요. 요구하고 있는 게 몇 개냐면 유사점 제시해야 되죠. 증명해야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거기서 최대 분량 1200자. 여기서 하나씩 빼먹을 때마다 감점입니다. 보통은 어떨 거냐면 아무거나 썼을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걸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여기에 관련된 배경 지식은 뭐가 있었냐면요. 민법상의 현대 민법의 원칙 중에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개념을 썼고요. 이게 이 사례가 2개가 나왔는데 이 사례 2개가 모두 다 판례와 관련된 일들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접근 자체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논술 커리큘럼은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초, 기본, 실전, 파이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일단 시험은 7월이니까요. 원고지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도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원고지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900자에서 1200자를 지키려면 일단 원고지 사용하게 되니까요. 제가 유튜브 촬영하는데요. 제 유튜브 중에 제일 조회수가 높은 게 원고지 사용법입니다. 그리고 언제 가장 조회수가 높아지냐면 시험 당일날 점심시간입니다. 제가 심지어 체크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조회수가 1년 조회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납니다. 정확하게 그것도 점심시간입니다. 누가 보고 있을까요? 고등학생이 볼까요? 그날 리트 시험 당일날 점심시간에 그것도 갑자기 조회수가요 5,000회가 늘어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글을 잘 쓸 가능성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런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원고지 써보라 그러면 오?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거 언제 배우냐면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기본 강의 시작될 시점이 되었는데요. 기본 강의는 리트 고득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배경 지식을 정리합니다. 실제로 제가 배경 지식 다 정리를 하는데요. 우리 시험에서 배경 지식이 필요 없느냐? 예, 필요 없습니다. 저 이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수님이 생각하는 배경 지식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배경 지식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 사람이면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교양이라고 합니다. 교수님들에게 교양이요, 학생들에게는 배경 지식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들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야, 이거 사람이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으면 그 느낌 알 겁니다.
올해는 정말 쉽게 출제했습니다. 제 성적은 왜 이러죠, 교수님? 사실 교수님들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을 이해시키는데. 맞죠? 그런데 교수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에게 교양이 학생들에겐 배경지식이다. 그래서 제가 배경지식을 모두 다 총정리해서 그걸 교양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배웠다고 치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풀고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목표로 삼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필독서 특강. 원래 제 필독서 특강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왜냐? 학생들이 보통 긴 글을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하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평균 독서량이 1년에 1.1권입니다, 여러분. 해리포터 포함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내가 1년에 한 권 읽는데 그걸 오해했다고 쳐보겠습니다. 안 읽은 것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읽을 수도 없고 선별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걸 또 오해해버리면 최악이죠. 차라리 저하고 같이 읽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권, 1월부터 5월까지 진행할 거고요. 매주 토요일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 제대로 읽은 사람 생각보다 드뭅니다. 리트 논술과 로스쿨 면접에서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공부는 돈으로 살 수 없죠? 네, 시간 들여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출제 많이 됐습니다. 세 번째, 완벽에 대한 반론. 엄청나게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런데도 안 읽습니다. 자,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공부해야 점수에 불평등이 생기죠. 자, 마지막입니다. 공부하라고 그렇게 시간을 줘도 공부 안 합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 정도의 책은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쑥 하고 넘어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읽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강에서는 토요일마다 매달 한 권씩 진행할 거고요. 인강으로도 제공될 거니까 내가 정말 독서량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이걸 같이 저랑 읽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자, 제가 SNS 채널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들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이버에 쳐보셔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스타그램 운영 중입니다. 제 인스타그램에서는 추천도서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되는 내용들을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는 콘텐츠들 올리고 있는데 특히 제가 일요일 밤 10시에는 라이브 방송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그 시간 이용하셔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블로그에서는 합격수기하고 강의계획서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에 도움되는 내용들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것들 다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끝이고요. 마지막으로 강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트만 잘 보면 모든 게 끝난다 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7월이 끝이 아닙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이에요. 11월까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로스쿨도요. 입학하면 끝이 아니거든요. 변시를 통과해야 변호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량 요소만 다 준비하면 끝나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정량 다음에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서 1년 계획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자, 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합격생의 경험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